오늘 뉴스의 라이브 함께할 네 분 모시겠습니다. 이재영 전 국회의원, 이종근 시사평론가,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장윤미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네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뉴스의 라이브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두 사람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3월에 집중해보려 합니다. 두 사람은 3년 전 대선 때도 치열하게 맞붙었습니다. 하지만 3년이 지난 지금도 서로 물고 물리는 관계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은 내일, 이 대표는 모레 각자의 재판에서 최후 진술을 할 예정입니다. 꽃피는 봄이 오는 3월이지만 이 두 명은 한 사람의 봄이 곧 다른 사람의 밤이 될 전망입니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의 봄을 알아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에게 봄이란 단연 탄핵 기각일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 기각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 치열한 싸움을 벌여왔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국회와 언론은 대통령보다 훨씬 강한 초갑입니다. 만약에 제가 무리를 해서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못하게 한다 해서 국회가 아니라 다른 장소에서도 할 수 있고,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지시를 했니, 지시를 받았니, 이런 얘기들이 마치 어떤 호수 위에 떠있는 달그림자 같은 거를 쫓아가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고요. 국정원 1차장의 이 메모와 관련된 문제는 저와 통화한 거를 가지고 대통령의 체포 지시라는 것과 연결을 해서 바로 이 내란과 탄핵에 이 공작을 했다는 게 문제입니다. 제 뒤로 보시는 것과 같이 3월이 되면 이 두 사람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재판들이 1, 2주 차이로 선고가 나올 걸로 보입니다. 전망입니다. 일단 내일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서 최후 변론을 하게 되고요. 바로 하루 차이로 다음 날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항소심에서 최후 진술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통상 일정으로 비춰봤을 때 헌법재판소는 3월 둘째 주에 선고를 내릴 가능성이 높고, 형사법정은 3월 말에 2심 선고를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종근 평론가님. 네네. 두 사람의 운명이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네네. 이 재판으로 갈라질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시점조차 가까워요. 그렇죠. 각각 아마도 1, 2주 차에 불과할 것이다라고 봅니다. 지금 선거법 위반과 관련된 이재명 대표도 이번 주 내로 결심 공판을 하고, 또 지금 헌재와 관련돼서 윤 대통령 역시 이번에 최후 변론까지 하면 종결이 됩니다. 그렇다면 각각 3월 중순에 앞서거니 뒤서거니 결과가 나오는데, 앵커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양측의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어마어마한 대격변이 일어납니다. 예. 일단 윤 대통령이 기각이 된다고 한다면 완전히 정말 국민의힘의 어떤 상황이 정말 반전이 되겠죠. 그리고 민주당은 대혼란을 겪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꼭 민주당이 불리할 거냐? 그건 또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결과에 대해서 똘똘 뭉치게 될 테니까. 예. 윤 대통령에 대한 어떤 그런 이 심판과 관련된 문제. 그런데 이재명 대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살아 돌아온다면 이 재론의 여지가 없겠고, 그런데 이게 꼭 이재명 대표한테 유리하냐? 그건 또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의 만약에 선고가 무죄가 날 시에 이쪽 보수 쪽은 아마 대결집을 하고 이견 없이 똘똘 뭉치게 될 것이거든요. 예. 각각의 어떤 그런 기각이나 혹은 무죄 여부가 진짜 양측의 어떤 분리할 거냐? 이것도 아니면서 맞물리는 현상,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아지는 현상이 아마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전망이 굉장히 불투명하다. 그 어떤 정치평론가도 이게 어떻게 딱 결정이 될 거다라고 말을 못하는 그런 격변의 지금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 진술이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당장 내일 저희가 취재한 바로는 이 계엄 선포가 정당했다라는 그 부분과 직무 복귀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탄핵이 기각돼서 내가 다시 대통령직을 수행해야 한다라는 부분. 임기 단축 개헌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도 나왔지만 이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대통령의 뜻과는 다르다라는 반박 입장을 낸 바 있습니다. 그리고 대국민 사과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내용들이 포함될 걸로 보이고 분량은 약 40분 정도로 예측이 됩니다. 정리하면 대통령 탄핵을 기각시키는 것이
대한민국의 혼란을 최소화시키고 이익을 극대화시킨다. 이런 요지가 될 걸로 보이는데 이 전 의원께서 보실 때는 어떤 부분에 가장 방점이 찍힐 걸로 보십니까? 일단은 여기 보여주신 것만 보면은 계엄 선포 정당성, 왜 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거는 사실 지금 대통령께서 계속해서 헌재에 나와서 그리고 계속 외부의 그 변호인단을 통해서 얘기했던 그런 내용하고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그 얘기는 계속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대국민 사과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대국민 사과를 뭐 해왔지만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진정성이라든지 아니면 이것이 꼭 등 떠밀려서 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아마 내일 최종 시기에는 대국민 사과를 통해서 대국민한테 사과도 해야 되겠지만 아마 헌재 재판관들한테도 그런 반성하는 모습을 좀 보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근데 임기 단축 개헌이라는 얘기가 저는 사실 어디서 나왔는지 그 근거는 모르겠는데 그 얘기는 나오기가 힘들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대통령은 만약 하나 기각을 목적으로 지금 그 재판에 임하고 있다면은 기각이 됐을 때 본인이 복귀를 해서 국정 수행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방점을 찍을 것이지, 거기서 개헌부터 임기 단축 개헌을 얘기를 하게 된다면은 그 스스로의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 파워를 힘을 내려놓는 모습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안 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반면 국회 소추인단 측도 최후 변론서 작성에 공을 들이고 있는데요. 정청래 위원장이 국회 탄핵 소추위원장이죠. SNS에 여러분의 목소리를 담아서 함께 변론서를 쓰겠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댓글이 굉장히 많이 달리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어떤 글이 담길지는 모르겠지만 15분 분량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고 취재가 됐습니다. 각 5분으로 나눠서 탄핵 소추 사유와 대통령 주장에 대한 반박, 그리고 탄핵의 중대성, 그러니까 결국에는 탄핵이 인용돼야 반대로죠. 대한민국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이익을 극대화한다. 김 전 부대변인님, 어떤 부분에 가장 방점이 찍힐까요? 일단 지금 국회 쪽 소추인단 쪽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왜 탄핵할 수밖에 없는가 하는 탄핵의 정당성에 대한 이유, 이런 부분들을 신경 쓰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라는 것이 위헌적이고 위법적이었다라는 부분을 명확하게 얘기를 해야 될 겁니다. 길게 오랫동안 얘기한다고 해서 좋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핵심적인 사안들을 잘 정리해서 최종적으로 이 헌법재판관들이 판단하는데 그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표현이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내일 그 윤석열 대통령은 반드시, 저는 제가 볼 때는 우리 그 소추인단 쪽에서 정리한 내용 말고도 윤석열 대통령이 반드시 해야 할 세 가지를 그러니까 내용은 들어있어야 된다. 첫 번째는 사과고, 두 번째는 내일 어떤 이 헌법재판소에서의 결과가 나오더라도 무조건 수용하겠다라는 그런 수용 의지가 들어있어야 되고, 그 마지막으로는 이 국민들이 지금 많이 분열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탄핵에 대한 찬성 또 반대 이런 쪽으로 분열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을 통합시키는 메시지가 좀 들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만약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이 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구속 상태가 유지된다면 직무에 바로 복귀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가 논란입니다. 여기 네 분 중에는 법조인이 장유미 변호사밖에 안 계시는데, 변호사님? 네. 일단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은 구속 취소가 일단 필요하다. 탄핵이 기각되면 직무에 복귀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가정입니다만은 구속 상태가 유지된다면 구속 상태만으로 직무가 정지됩니까? 아니면 기각이 되고 옥중 정치를 할 수 있는 겁니까? 법률적으로는 옥중 정치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파면 조치가 내려지지 않으면 그 즉시 대통령 업무에는 복귀하는 것이고, 구속 취소라는 것은 아직까지는 결정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법리적으로는 이 수감이 된 상황에서 정치를 해야 되는데 아마 이런 부분까지 헌법재판소에서는 헤아릴 가능성이 좀 있고요. 만약 하나 파면이 되지 않아서 됐을 때 그러면 이 형사재판부에서 구속 취소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도 법률적으로는 좀 이 유동성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변론에 임했던 이 변론 전략이나 골자들을 보면은 파면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라고 이제 점쳐지는 부분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